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구와 닮은 별을 찾기 위해 쏘아 올려졌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9년 만에 은퇴합니다. 지금까지 2,6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낸 케플러는 임무 종료 명령이 내려지면 우주에서 잠들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공포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가상현실로 치료하는 방법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해외 연구팀이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척수 전기 자극을 가해 다리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신호 대신 무선기기로 척수에 자극을 주는 건데 재활 훈련을 거치면 걷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대관령 기온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나흘째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파주 영하 2.7도, 철원 영하 3도, 거창 영하 2.1도, 봉화 영하 4.3도 등 대부분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가량 밑돌았습니다. 기상청은 상층에 머물고 있는 강한 한기로 인해 오늘 아침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며 낮에는 전국이 맑겠고 서울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선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풀릴 전망입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올겨울 김장김치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 서울은 11월 29일이 김장하기 가장 좋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김장 적정 시기도 발표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언제 김장을 하면 가장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 김장 적기는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보통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기온이 너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어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올해 김장 적기는 서울이 11월 29일, 대전 12월 1일, 대구 12월 4일, 광주 12월 10일, 강릉 12월 11일, 부산은 12월 31일입니다. 내륙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해안은 하루 이틀 정도 빨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김장 적정 시기는 계속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20년대엔 김장 적기가 11월 21일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12월 3일로 약 12일 정도 늦춰졌습니다. 지구를 닮은 별을 찾자는 목표로 쏘아 올려졌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9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연료가 떨어진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모든 장치를 끄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마일, 즉 160km 밖에 있는 자동차 전조등 앞을 기어가는 벼룩 찾아내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행성을 찾는 작업을 나사는 그만큼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별빛 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분석해 그 앞을 지나가는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행성이 무려 2,681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70% 정도를 혼자 찾아내면서 행성 사냥꾼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그중엔 케플러 452b, 케플러 438b 등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10개 넘게 있습니다. The Kepler mission has been a huge success in finding there are more planets than stars in our galaxy. Many of these planets are near in size to the Earth, and they're about the right distance from their star, so they could have liquid water on their surface. 애초 6년치 연료만을 싣고 떠난 케플러는 3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며 처음으로 초신성이 폭발하는 섬광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몇 차례 크고 작은 고장도 있었지만 꾸준히 우주 데이터를 보내오던 케플러 망원경은 이제 연료가 진짜 바닥나 작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모든 장비를 끄라는 마지막 명령이 내려지면 케플러는 지난 4월 발사된 테스 위성에 임무를 넘겨주고 우주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New NASA missions will build on Kepler's discoveries, including the 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 TESS, and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both of which will take our search for life in the universe to new levels. 나사는 케플러가 별들로 채워진 성화를 후임자 테스에게 넘겨주는 성화 봉송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케플러의 은퇴를 기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최근 마음의 병으로 불리는 우울증이나 각종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걸 꺼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질환을 가상현실을 통해 쉽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각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서 말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VR 헤드셋을 쓰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상의 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회공포증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치료법입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공포 상황을 간편하게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실제 사람들은 아니니까 본인이 좀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훈련 상황인 걸 인지하면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훈련하는 동안 환자의 심장 박동수와 눈 맞춤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포를 느끼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이에 맞는 훈련 방법까지 다양하게 설정된 가상현실 속 상황을 통해 진단과 교육,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같은 치료를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기존 치료를 좀 더 부가적으로 병행할 수가 있어서 가상현실 우울증 치료는 현재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선 병원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즐거움을 선사하던 것을 넘어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게 된 가상현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가상현실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해외 연구팀이 척수에 전기 자극을 줘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로잔대병원 공동연구진은 하반신 마비 환자 3명의 척수에 전기 자극을 가해 일주일 만에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척수는 뇌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척수가 손상되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는 척수가 손상돼 뇌 신호가 다리까지 전달되지 못하지만 연구팀은 뇌 신호 대신 척수에 무선기기로 전기 자극을 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지난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25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6.5%였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하위 20% 세대의 경우 563만 명 가운데 8%인 44만 6천 명이 한 번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상위 소득 20% 세대는 1,072만 명 가운데 5%인 52만 9천 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쾌적한 삶을 위해 모든 환경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양식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됐습니다. 고령화와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사료가 뿌려지자 숭어들이 펄떡거립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공급장치를 통해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태블릿 PC 앱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수중 드론이 양식장을 떠다니며 숭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숭어의 크기와 무게, 건강 상태까지 화면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다 양식장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스란히 접목됐습니다. 덕분에 일손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늦게 7시까지 있다가 이제 어장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검만 잠깐 왔다 가고 나머지 생활은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물의 온도와 산소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여름 수온이 올라 겪었던 양식장 물고기 폐사는 남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폐사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사료비는 절반으로 인건비는 5분의 1가량 줄어드는 등 경비도 절감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더해 완벽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해상 양식의 스마트화뿐만 아니라 이제 해안의 육상 양식장도 스마트 양식의 더 좋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부터 시작해서 대량 보급을 서둘르겠습니다. 어민의 풍부한 양식 경험에 첨단 기술이 더해진 스마트 양식 기술. 스마트 양식 기술이 고령화와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OTN입니다.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되면서 제조 과정에서 오염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이 아니라 기준치 이상의 일반 대장균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대장균은 열에 약해 섭씨 75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없어지는데 런천미트는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를 하는 만큼 일반 대장균이 제조 공정에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대장균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가 늘고 있지만 OECD 국가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모자랍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 명단을 내년 3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업종 특성상 여성 고용이 쉽지 않지만 30%를 목표로 매년 여성 채용을 늘리고 승진에서도 여성 근로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 관리자 수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성 채용 목표제도,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남녀 고용 평등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평균 20%를 넘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338곳을 조사해보니 인사평가와 결제 권한이 있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평균 17%에 불과했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8%에 그쳤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올해 여성 고위 관리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모자랍니다. 여성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6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나 관리자율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고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 70%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의 일대기를 소개한 책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딱딱하고 지루해서 금세 덮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만화가 만났다면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만화로 그린 과학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